자, 158페이지. 자, 5장 조인트 프로덕트라고 돼 있죠, 일단. 자, 이거 보기 전에 일단 자, 이제 요 큰 카테고리로 좀 개념을 정리하세요. 자, 원가 계산하자 그러면 좌보도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었죠. 제품이 뭐야? 유니크하냐, 동질적이냐를 구분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도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순수한 프로세스 코스팅이 있지만 나이키라든가 어제 화장품 회사들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종류별로 오퍼레이션을 구분해서 얼로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이브리드 코스팅. 또 동의어가 뭐였어요? 오퍼레이션 코스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세 가지가 업종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에 하나를 채택하면 나머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다 플러스 알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저걸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가 계산 방식은 세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좌보도냐, 프로세스냐, 하이브리드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첫 번째 전에 뭘 배웠느냐? 자, 서포트 디파트먼트를 프로덕션 디파트먼트에다가 얼로케이션을 그랬잖아요. 이건 공장이잖아요. 공장이니까 공장은 코스트 오브젝트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코스트 풀이죠. 근데 서포트에 있는 그 원가를 그 프로덕션 디파트먼트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때 방법이 세 가지 있었던 거 배웠죠. 그래서 직접법이 있었고 단계법이 있었고 상호 배분법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런 걸 보조해 주는 거지 이걸로 대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제 배웠던 ABC도 업종하고 관련이 없죠. 특히 ABC는 간접비를 정교하게 배분하는 거죠. 간접비를 그 코스트 풀을 4개로 쪼개서 정교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 했다고 해서 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뭘 배울 거 아니에요? 이건 다 플러스 알파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5장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인트 프로덕트 코스팅도 보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걸 했다고 저걸 포기하는 건 아니라 이게요. 조인트 코스팅이라고 합니다. 결합원가라고 해서 공통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인데 저거의 어떤 보조제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할 6장도 다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13장까지 갈 때까지 다 해요. 이 전부 다 이제 이런 얘기 안 해. 이제 그래서 얘네는 저거일 때 가능하냐 그러면 다 yes yes 이렇게 답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답해 보세요. 전에 보잉사는 세 개 중에는 뭘 해야 돼요? 좌보도를 해요. 그리고 ABC 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고 대신에 ABC 도입하려면 비용이 너무 과도하니까 어떨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제 4개 풀 중에 몇 번 풀? 2번 풀이나 3번 풀의 비중이 높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잉사는 무슨 운반비를 뭐예요?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거나 또는 뭐예요? 그 뭐 QC나 이런 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많을래나? 그러면 도입 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코카콜라는 요 3개 중에는 어디가 적합해요? 그럼 프로세스 코스팅을 하면서 ABC 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근데 콜라 공장 가 보니까 뭐 발전 공장이라든가 물 공장이 따로 있더라. 그럼 그걸 빨리 제조 공장으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요 룰에 의해서 또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나이키나 유니클로 이런 데는 뭐가 제일 적합해요? 그럼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하면서 ABC 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특히 어제 그 나이키는 나이키 원가 구성을 보면 실제 신발을 제조하는 원가가 많겠어요? 디자인하는 원가가 많겠어요? 그럼 디자인 때문에 비싸게 사는 거잖아, 솔직히. 뉴발란스가 별거야.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거기 들어간 매니팩처링 코스트는 많지는 않다면 그러면 세 번째 풀이 굉장히 크다면 ABC 도입의 효과는 큰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게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예요? 실제로 들어간 제조 비용 얼마 안 되잖아. 그 뭔가 그 뭐 연구 개발을 한다던가 품질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ABC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시고. 오늘은 이제 정유회사예요. 정유회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유회사는 어디예요? SK 이노베이션. 또
GS 칼텍스 또 그렇게 아는 게 없어요. SOE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 경쟁이에요, 과점이에요. 거의 과점이죠. 너네끼밖에 없으니까 과점인데 제품이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동질적이니까 일로 가고 일로 가야겠어요, 일로 가야겠어요. 일로 가야겠죠. 일로 가는 겁니다. 일로 가는 거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 정유 주유소 가 보면 뭘 파나요? 그 기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식당 가서 뭘 파냐 그러면 밥 팔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니크한 제품명을 얘기해야지. 그 주유소 가서 기름 팔아 있던 얘기 하지도 말란 말이야. 그러면 주유소 가서 우리가 그 자동차에다 넣는 뭐예요?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휘발유죠. 휘발유. 그럼 조금 가격이 좀 싼 게 조금 싼 거죠. 조금 약간 싼 게 이제 디젤이죠. 그다음에 뭐 등유 이런 것도 들어봤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예요? 종류들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휘발유랑 디젤은 그 원재료가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럼 동일한 원재료로 여러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품 자체는 프로세스 코팅을 할 거라고. 근데 원재료가 공통비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그 원재료의 공통비를 각 피니시드 굿에다 얼로케이션 해야겠죠. 그럼 그때 필요한 게 조인트 코스팅이라 하겠죠. 그래서 정유업은 셋 중에는 뭘 해요? 이걸 하는데 원재료가 섞여 있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안 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조인트 코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의 대표적인 산업은 거기 정유산업 생각하시라고, 정유산업.